탄자니아 사바나에서 하드잡의 사냥꾼이 만졌을 때 여전히 온기가 느껴지는 코끼리 발자국을 발견하면 그는 멈춥니다. 그의 동료들도 멈춥니다. 세상이 멈춥니다.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습니다. 그저 나무들을 훑는 눈과 바람의 모든 소리를 걸러내는 귀만 있을 뿐입니다. 코끼리는 50m 거리에 있을 수도 있고 500m 거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화롭게 먹이를 먹고 있을 수도 있고 시속 40km의 속도로 일행을 향해 돌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존과 짓눌림 사이의 차이는 단 한 번의 호흡, 부러진 나뭇가지 하나, 혹은 1초의 망설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야생동물과 진짜 다큐멘터리에 열광한다면 이 영상에서 나가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며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완벽합니다. 이제 오프닝 B와 엔딩 A를 포함한 전체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서사를 구성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거인들과의 대면, 하드잡의 부족이 코끼리의 공격에서 살아남는 법 제1장, 거상들의 영토 탄자니아 사반에서 하드잡의 사냥꾼이 만졌을 때 여전히 온기가 느껴지는 코끼리 발자국을 발견하면 그는 멈춥니다. 그의 동료들도 멈춥니다. 세상이 멈춥니다.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습니다. 그저 나무들을 훑는 눈과 바람의 모든 소리를 걸러내는 귀만 있을 뿐입니다. 코끼리는 50m 거리에 있을 수도 있고 500m 거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화롭게 먹이를 먹고 있을 수도 있고 시속 40km의 속도로 일행을 향해 돌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존과 짓눌림 사이의 차이는 단 한 번의 호흡, 부러진 나뭇가지 하나, 혹은 1초의 망설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수렵 횟집 부족 중 하나인 이들의 일상적인 현실입니다. 하드잡의 부족은 탄자니아 북부의 에아시 호수 분지에 살고 있는데 이곳은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가 세렝게티 평원과 만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수백 년 된 바오밥 나무의 그늘 아래와 피부를 찢는 가시 덤불 사이에서 약 1300명의 사람들이 8만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육상 동물과 공간을 공유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의 규모를 생각해 보세요. 성체 수컷 아프리카 코끼리의 무게는 4,500kg에서 6,000kg 사이입니다. 이는 흰코뿔소 3마리를 쌓아 올린 무게와 같거나 근육과 상아, 그리고 잠재적인 분노의 덩어리 하나에 승용차 4대를 압축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 동물이 달리기로 결심하면 시속 40km에 달하는 속도를 냅니다. 이는 어떤 인간의 전력 질주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공격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 충격의 힘은 통제력을 잃은 소형 트럭과 맞먹습니다. 하드잡의 부족에게는 총기류가 없습니다. 탈출할 차량도 없습니다. 보호할 울타리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현지 나무로 만든 활, 못을 재활용한 금속 촉이 달린 화살, 그리고 사막의 장미에서 추출한 독분입니다. 이 독은 영양이나 개코 원숭이에게는 매우 강력하지만 코끼리를 쓰러뜨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생존을 지탱해주는 독조차 거인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그 답은 대부분의 현대인이 완전히 잃어버린 능력, 즉 말없이 세상을 읽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숙련된 하드잡의 사냥꾼은 밟힌 땅의 질감만 관찰하고도 코끼리가 특정 장소를 5분 전에 지나갔는지 아니면 5시간 전에 지나갔는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발자국의 깊이는 동물의 무게를 나타내며 따라서 그것이 수컷인지 암컷인지 혹은 새끼인지를 알려줍니다. 발가락의 방향은 코끼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냅니다. 땅을 압축한 무게에 의해 토양에 남은 잔류 습도는 통과한 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를 말해줍니다. 신선한 발자국은 활 때문에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만졌을 때 여전히 감지할 수 있는 열기를 뿜어냅니다. 하지만 발자국은 시작일 뿐입니다. 하드잡의 부족은 수천 년에 걸쳐 코끼리와 조우하기 전에 나타나는 징후들에 대한 살아있는 백과사전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껍질이 벗겨진 나무들은 최근의 섭식 활동을 나타냅니다. 코끼리는 하루에 최대 250kg의 식물을 섭취하며 그 경로에 뚜렷한 흔적을 남깁니다. 특정 높이에서 부러진 가지들은
동물이 그것에 닿기 위해 코를 사용했는지 상아를 사용했는지를 밝혀줍니다. 여전히 축축하고 김이 나는 배설물은 즉각적인 근접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호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소리입니다. 코끼리는 이상적인 조건에서 최대 10km까지 이동할 수 있는 저주파 발성, 부분적으로는 초저음파를 통해 의사소통합니다. 그것은 깊은 울림이며 땅 자체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진동입니다. 훈련된 귀는 동물이 보이기 전에 이러한 소리를 감지할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짧고 반복적인 울림은 무리 구성원들 사이에 차분한 소통을 나타냅니다. 낮고 길게 이어지는 포효는 동요를 신호합니다. 그리고 새끼를 거느린 암컷이 특정한 후두음을 낼 때 모든 하드잡의 사람들은 그것이 사라져야 할 시간임을 압니다. 사라지는 것, 이것이 핵심 단어입니다. 하드잡의 부족은 코끼리와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겁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 소음을 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현대의 생존 본능이 제안하는 것과는 정확히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 무리의 사냥꾼들이 사반에서 멧돼지를 추적하다가 앞서 설명한 신호들을 통해 코끼리가 주변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첫 번째 충동은 도망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것이야말로 코끼리의 돌진을 유발하는 정확한 행동입니다. 빠른 움직임은 동물의 포식 및 방어 본능을 자극합니다. 도망치는 성인의 평균 속도인 시속 22km로 달리는 사람은 몇 초 만에 코끼리에게 따라잡힐 것입니다. 제 시간에 올라갈 만큼 높은 나무도 없고 숨을 만큼 울창한 덤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드잡의 부족은 직관에 반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멈춥니다. 천천히 몸을 낮춥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코끼리는 시력이 좋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거대한 머리 측면에 위치한 작은 눈은 움직이는 형태는 구별할 수 있지만 정지된 물체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화적 보상은 비범한 후각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코끼리는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물을 감지할 수 있고 다른 동물을 보기 훨씬 전부터 냄새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각은 바람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하드잡의 부족은 지구상의 소수민족 중 드물게 바람을 읽을 줄 압니다. 어떤 사냥을 시작하기 전, 사바나를 가로지르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기 전 하드잡의 이는 바람의 방향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먼지의 움직임을 관찰하거나 얼굴에 젖은 피부로 공기를 느끼거나 단순히 마른 흙 한 줌을 들어 올려 떨어뜨리는 간단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람은 인간의 냄새를 실어 나릅니다. 바람이 코끼리 쪽으로 불면 인간은 발각될 것입니다. 코끼리 쪽에서 인간 쪽으로 불면 들키지 않고 지나갈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읽기는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 온 포식자와 피식자 사이에 고요한 춤을 만들어냅니다. 하드잡의 부족은 유령처럼 풍경 사이를 이동하며 항상 바람과의 상대적 위치를 의식하고 초목에서 나오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며 위험의 첫 징후가 보이면 즉시 그 자리에 얼어붙을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예방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축적된 모든 지식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조우가 발생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덤불더미 뒤에서 코끼리가 나타납니다. 코끼리 떼가 사냥꾼들이 가려던 길을 정확히 가로지릅니다. 새끼를 가진 암컷이 인간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결정합니다. 이런 때에 하드잡의 부족은 외부 관찰자의 눈에는 자살 행위에 가까운 기술들에 의존합니다. 첫 번째 기술은 절대적인 부동성입니다. 숨으려고 애쓰는 사람의 초조한 부동성이 아니라 풍경과 하나가 되는 완전한 부동성입니다. 통제된 호흡, 이완된 근육, 주의를 끌 수 있는 광택을 피하기 위해 반쯤 감은 눈. 하드잡의 사냥꾼은 코끼리가 몇 미터 거리를 지나가는 동안 이 자세로 20분, 30분, 40분을 버틸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 냄새를 휘젓는 움직임이 없다면 인간의 냄새는 결국 흩어집니다. 거친 호흡이나 지면을 통해 전달되는 가속된 심장 박동이 없다면 인간의 소리는 사라집니다. 네, 코끼리는 발바닥의 특수한 수용체를 통해 지면의 진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부동성이 불가능할 때
즉 코끼리가 이미 인간의 존재를 감지하고 조사하거나 공격하기 위해 다가올 때 사용됩니다. 이 경우 하드잡의 부족은 자연적인 장애물을 찾습니다. 올라갈 나무가 아닙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의 나무는 빠르게 올라가는 성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며 코끼리는 단 한 번의 밀침으로 중간 크기의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암석 형성물, 거대한 개미집 또는 현지 사냥꾼들이 방패뿌리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이는 6톤짜리 동물의 통과를 막을 만큼 빽빽하게 얽힌 구조를 형성하는 이 지역 특정 나무들의 공중 뿌리입니다. 에야시 호수 지역의 개미집은 높이가 3m, 기단부 너비가 2m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수백만 마리의 곤충에 의해 수십 년에 걸쳐 지어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구조물이며 코끼리가 단순히 뚫고 지나갈 수 없는 몇 안 되는 자연적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돌진하는 코끼리와 자신 사이에 개미집을 위치시키는데 성공한 하드잡에 이는 귀중한 몇 초를 벌게 됩니다. 그 시간은 동물이 흥미를 잃거나 다른 일행이 주의를 분산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가장 위험하며 드물게 사용되는 미끼입니다. 여러 사람이 위험에 처하고 집단 탈출이 불가능할 때 일행 중 한두 명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통제된 소음을 내어 나머지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도의 용기뿐만 아니라 지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요구합니다. 미끼 역할을 하는 개인은 정확히 어디로 달려야 할지, 어떤 장애물을 이용해야 할지, 코끼리가 추격을 포기하기 전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코끼리는 일반적으로 인간을 장거리 추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돌진은 위협을 쫓아내기 위한 에너지의 폭발이지 지속적인 사냥이 아닙니다. 인간이 400m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면 동물이 추격을 포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400m는 하드잡에 이는 숙지하고 있지만 코끼리는 그렇지 못한 지형을 통해 달려야 합니다. 동물이 지나가기에는 너무 좁은 협곡, 거인의 속도는 늦추지만 인간의 통과는 허용하는 빽빽한 초목, 코끼리의 무게가 단점이 되는 내리막길 등이 그 예입니다. 이 모든 지식은 교실에서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책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앱으로 다운로드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문자가 생기기 전 수십만 년 동안 인류가 사용했던 방법인 구전 전통을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됩니다. 탄자니아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타오르는 모닥불 주변에서 매일 밤 하드잡의 장로들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것들은 창조 신화로 현대 인류 이전에 땅에 살았던 털이 많은 거인들에 관한 서사입니다. 다른 것들은 오락으로 위장된 실용적인 교훈들입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사냥꾼들에 관한 이야기, 비극으로 끝났거나 기적적인 구조로 끝난 코끼리와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드잡의 아이들은 3살 때부터 사냥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능동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관찰합니다. 흡수합니다. 7살이나 8살이 되면 이미 발자국만으로 수십 종의 동물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12살에는 자신만의 활과 화살을 제작합니다. 15살이 되면 본능 속에 8만 년의 생존 지식을 간직한 완전한 사냥꾼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그 어느 때보다 위협받고 있습니다. 30년 전 하드잡의 영토의 심장부인 예다 계곡은 현존하는 어떤 국립공원과도 견줄 수 있을 만큼 야생동물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코끼리, 콧불소, 사자, 표범, 얼룩말, 기린, 그리고 수십 종의 영양들이 수천 년 동안 확립된 패턴을 따라 계절별 이동을 하며 이 지역을 가로질렀습니다. 하드잡의 부족은 자신의 몸의 리듬을 아는 것만큼이나 이 패턴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코끼리가 물을 찾아 언제 산에서 내려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동물이 몇 안 되는 영구적인 수원 주변에 집중되는 건기 동안 어떤 경로를 피해야 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하드잡의 부족은 지난 50년 동안 전통 영토의 90%를 잃었습니다. 수쿠마 농부들이 남쪽에서 진출하여 옥수수와 콩을 심기 위해 자생 식물을 베어내고 있습니다. 농업 확장에 밀려 북쪽으로 밀려난 다토가 목축민들은 하드잡의 부족이 식량을 찾기 위해 의존하던 방언조 지대로 가축대를 몰고 와 풀을 뜯깁니다. 인간과 야생 동물의 공존을 가능하게 했던 공간이
한계점까지 압축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끼리와의 관계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늠해 보세요. 영토가 광대했을 때는 조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드잡의 부족은 단순히 그 시점에 코끼리가 없는 지역으로 이동하면 되었습니다. 자원의 가용성에 따라 계절적으로 이동하는 20배 30명의 집단이라는 그들 사회의 유목적 특성이 이러한 유연성을 허용했습니다. 우기 동안 코끼리가 특정 지역을 점유하면 하드잡의 인들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모두를 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공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쪽은 농장에, 북쪽은 목초지에 둘러싸인 하드잡에, 부족은 점점 더 좁은 지역에 머물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식지 상실로 똑같이 압박을 받는 코끼리들도 동일한 조각난 땅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예측 가능합니다. 더 빈번하고 더 긴장되며 더 위험한 만남입니다. 탄자니아에는 약 6만 마리의 코끼리가 있습니다. 이는 몇십 년 전 30만 마리 이상이었던 개체 수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밀렵과 서식지 상실로 인한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6만 마리의 코끼리는 여전히 풍경 속에서 거대한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은 전국적으로 인간 공동체와 점점 더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수백 건의 농작물 침입, 재산 파괴, 그리고 인간과 코끼리 양측의 사망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드잡의 부족에게 이 문제는 구체적인 양상을 띱니다. 울타리를 치거나 경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농부들과 달리 하드잡의 부족에게는 보호할 영구적인 기반 시설이 없습니다. 그들의 주거지는 나뭇가지와 풀로 만든 임시 거처로 몇 시간 만에 지어지고 집단이 이동할 때 버려집니다. 그곳에는 코끼리에 맞서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자살 행위입니다. 하드잡의 부족이 보호해야 할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은 그들의 신체입니다. 하드잡의 부족에 대한 수십 년간의 인류학적 연구 동안 학자들은 코끼리에 의한 여러 사망 및 중상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바오밥 나무에서 꿀을 채취하던 중 짓눌린 남자, 그는 벌들에게 집중하느라 코끼리가 조용히 나타난 것을 알아채지 못했고 내려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울창한 초목 속에서 덩이줄기를 캐다가 기습당해 짓밟힌 여자, 길목에 나타난 코끼리 떼를 피해 서둘러 흩어지던 중 넘어져 코끼리 코에 맞아 갈비뼈가 골절된 젊은 사냥꾼. 이러한 이야기들은 공식 통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드잡의 부족은 정부 등록 시스템 밖에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분증도 없습니다. 병원에도 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코끼리에게 부상을 당하면 전통적인 약용 식물 지식으로 치료하거나 아니면 그냥 죽습니다. 예다 계곡에는 앰뷸런스가 없습니다. 구조 헬리콥터도 없습니다. 공동체와 그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집단의 집단 심리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살펴보세요. 하드잡의 부족은 도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코끼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미지의 존재와 마주했을 때 나타나는 공황이나 히스테리, 마비시키는 듯한 공포는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존중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세상을 공유해와서 그들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 생명체에 대한 깊고 거의 종교적인 존중입니다. 하드잡의 우주론에서 코끼리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땅의 원래 거주자, 인간 이전에 그곳에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 있을 생명체로 간주됩니다. 그들을 사냥하는 것은 금기입니다. 화살의 독이 통하지 않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게 오래되고 강력한 존재를 죽이려 하는 것 자체가 깊이 잘못된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일부 장로들은 코끼리를 마치 먼 친척이나 단순히 다른 형태를 선택한 대가족의 일원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의 관계는 수천 년 동안 작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양측이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2011년 하드잡의 부족은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탄자니아 정부가 국가 최초의 공동체 토지 소유권을 발행하여 57천 에이커의 조상 영토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한 것입니다. 그것은 축하의 순간이었습니다. 탄자니아의 소수 부족이 땅과의 연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추가적인 소유권이 부여되어 현재 총 20만 에이커 이상의 땅이
공동체 보호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20만 에이커는 하드잡의 부족이 원래 점유했던 영토의 1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조각난 땅은 1,300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농장과 목초지로 변한 지역에서 쫓겨난 모든 야생 동물도 수용해야 합니다. 예전에 수백만 에이커를 배회하던 코끼리들은 이제 점점 더 좁아지는 통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드잡의 부족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 통로들입니다. 지금까지 찾아낸 해결책은 전통 지식과 현대적 도구의 조합을 포함합니다. 오늘날 하드잡의 부족은 303명의 공동체 순찰대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활과 화살로 무장하고 있지만 보존단체에서 제공한 GPS 위치 추적기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순찰대원들은 영토의 경계를 감시하며 코끼리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코끼리 떼의 출현을 공동체에 알립니다. 코끼리가 주거 지역에 접근하면 정보가 빠르게 순환되어 가족들이 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시스템은 어느 정도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어떤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 즉 수세대에 걸친 삶만이 제공할 수 있는 지형에 대한 친밀한 지식에 의존합니다. GPS는 코끼리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는지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끼리가 어디로 갈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동물이 차분한지 아니면 흥분했는지, 단순히 지나가는 중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머물 계획인지를 나타내는 미묘한 신호들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6톤에 가공할 힘이 몇 미터 옆을 지나가는 동안 아이에게 어떻게 가만히 서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깊은 위협이 드러납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약 1,300명의 하드잡의 인중 오직 300명 정도만이 여전히 전적으로 수렵 채집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근 마을에 부분적으로 통합되어 시장에서 산 음식으로 전통 식단을 보충하고 관광객과 바꾼 옷을 입으며 외부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학교에 다녔고 스와힐리어를 배웠으며 이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세계 사이를 항해합니다. 이러한 전환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교육은 문을 열어줍니다. 기술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통합은 전통적인 사냥이 실패했을 때 대안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현대 세계를 향한 매걸음은 하드잡의 부족을 8만 년 동안 살게 했던 지식으로부터 멀어지는 걸음이기도 합니다. 낮 동안 학교에 다니며 마을에서 자라는 청년은 할아버지가 보냈던 시간만큼 사반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동일한 감각적 예민함을 발달시키지 못합니다. 모닥불 주변에서 똑같은 이야기들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코끼리와 마주해야 할 순간이 왔을 때 만약 그 순간이 온다면 살아남는 데 필요한 본능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실용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하드잡의 부족은 수렵 채집 생활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어떤 현존 언어와도 관련이 없는 클리금 언어인 하드자어는 이러한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드잡의 사회를 특징짓는 공유와 평등의 가치, 의식, 이야기들은 자연과의 친밀한 연결 속에서 영위되는 삶의 맥락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하드잡의 부족이 코끼리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능력을 잃는다면 그들은 특정한 기술 그 이상을 잃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드잡의 인으로서 존재해야 할 이유를 잃는 것입니다. 일부 국제기구들이 이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사냥과 생존 기술을 기록합니다. 언어학자들은 모국어 화자들이 사라지기 전에 하드자어를 기록합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야생 동물 통로가 개방된 상태로 유지되어 코끼리와 인간이 수천 년 된 춤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드잡의 부족의 생존은 어떤 외부 조직도 제공할 수 없는 것, 즉 늘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살아가려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매일 시험받습니다. 매일 아침 하드잡의 사냥꾼들이 어깨에 활을 메고 임시 캠프를 떠나 사바나로 향할 때 그들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상이 포기한 삶의 방식에 충실하기로 한 선택, 대부분의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험에 맞서기로 한 선택, 한 줌의 장로들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지식을 신뢰하기로 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만졌을 때 여전히 온기가 느껴지는 코끼리 발자국을 발견할 때마다
그들은 멈춥니다. 그들의 동료들도 멈춥니다. 세상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8만 년의 지혜가 어떤 책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지침을 속삭입니다. 하드잡의 부족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영구적인 집을 짓지 않습니다. 소유물을 축적하지 않습니다. 8만 년의 존재 동안 땅에 미친 그들의 영향은 현대의 단일 농장이 10년 동안 미친 영향보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여기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공존한다는 것은 지배하려 하지 않는 것임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밤에 코끼리가 하드잡의 캠프를 지나갈 때 아무도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조용히 머뭅니다. 사냥꾼들은 관찰합니다. 그리고 거인이 제 갈 길을 가면 삶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됩니다. 하드잡의 부족에게는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같은 땅의 두 거주자가 같은 별 아래에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한 세기 만에 아프리카 코끼리의 90%를 잃어버린 세상에게 여기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겸손에 대한, 한계에 대한, 그리고 장소를 점유하는 것과 정복하는 것 사이의 차이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드잡의 부족이 코끼리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것은 그들이 더 강하거나 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대부분이 잊어버린 무언가를 이해했기 때문에 살아남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길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전체 콘텐츠가 포함된 TXT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문자 부족을 식별하고 전략적 확장을 계획함. 문자 부족을 식별하고 전략적 확장을 계획함. 파일 생성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문서 생성 기술을 확인 중. 사용자가 워드 문서가 아닌 간단한 TXT 파일을 요청했습니다. 서사 전체 내용으로 TXT 파일을 직접 생성하겠습니다. 하드잡에와 코끼리에 대한 완전한 다큐멘터리 서사로 TXT 파일 생성 중. 하드잡의 엘레판테 나라티바.txt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사양 20,000GL 28,000자에 맞는지 크기를 확인한 후 출력 디렉토리로 이동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사양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파일의 문자 수와 단어 수를 확인 중. 스크립트 파일은 22촌 주킬 13자이며 334실 7단어입니다. 요청된 최소 25,000자보다 약간 적습니다. 목표 수치에 도달하기 위해 내용을 확장해야 합니다. 원하는 크기에 도달하기 위해 두 장 모두의 상세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완료 파일이 22,973자입니다. 최소 25,000째 도달하기 위해 확장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텍스트 길이를 확인하고 최종 전달을 준비함. 텍스트 길이를 확인하고 최종 전달을 준비함. 코끼리 코와 그것이 나타내는 위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으로 제1장 확장 중 str replace 명령에 경로를 포함해야 합니다. 코끼리 코와 그것이 나타내는 위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으로 제1장 확장 중. 하드잡의 엘레판테 나라티바 txt 873 좋습니다. 이제 최소 25,000제 도달하기 위해 더 자세한 내용으로 계속 확장하겠습니다. 하드잡의 삶과 꿀에 대한 상세 내용 확장 중. 하드잡의 엘레판테 나라티바.txt 플라랄 3 최소 25,000제 도달하기 위해 이번에는 제2장에서 코끼리의 현재 상황과 갈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장하겠습니다. 하드잡의 엘레판테 나라티바 txt 플러스3 파일 크기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계속 확장하겠습니다. 문자 수와 단어 수 다시 확인 중. 스크립트 이제 26,200자이며 3,894 단어입니다. 요청된 범위 20,000, 28,000자 내에 있습니다. 이제 출력 디렉토리로 복사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완료. 파일은 이제 26,200자이며 3,894 단어입니다. 요청된 사양 내에 있습니다. 대조적인 주제 요소로 서사 구조를 합성함. 대조적인 주제 요소로 서사 구조를 합성함. 최종 파일을 출력 디렉토리로 복사 중. 스크립트 파일이 출력 디렉토리로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 이제 사용자에게 제시하겠습니다. 파일 제시됨. 파일이 사용자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제작된 내용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겠습니다. 완료. 26,200자, 2개 장, 따뜻한 발자국이 있는 영화 같은 오프닝, 공존에 대한 성찰적 엔딩으로 서사가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숫자는 글로 풀어서 썼으며 하드잡의